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국가공인 한자급수 상급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역사, 지리와 관계된 한자를 설명하겠습니다. 교재는 한자진흥의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재 있으신 분은 같이 보시면 좋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한자가 구들경인데요. 돌은 단단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뒤에는 한자가 발음을 주는 거죠. 단단하게 고쳐졌다, 단단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해서 경직되다, 굳어버린 거고, 강경하다, 단단하다는 뜻인데요. 특히 우리가 혈관에 막히는 거, 동맥경화 이런 말 할 때, 간경화 이럴 때도 쓰는 경자입니다. 단단해질 때 씁니다. 이어멜게는 앞에 과에서 관계계에서 한번 봤는데 앞에 사람 인변이 붙으면 관계계지만 사람 인변이 빠지면 뭔가 실로 이어놓은 건데요. 이건 사람하고 관계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부르끼리 묶어놓을 때 계열이라는 말을 쓰죠. 그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뭐 인문계, 자연계 이런 이과계열, 뭐 문과계열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공통점으로 관계 있는 것끼리 우리 유사한 것끼리 조직을 해놓는 것들을 계열이라고 표현하고 체계를 잡는다 이것 자체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무엇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삐침별은 어떤 고정된 핀 천장 같은 거 보고 실을 아래다가 이렇게 묶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시키는 거죠. 뭐 꽃감 말리듯이. 구멍공자를 보시면 공자공으로 너무 많이 아시지만 이것도 성시로 공자가 써서 유명한 거지 진짜는요. 그 새들이 구멍을 뚫고 알을 깨고 구멍 사이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바지할 공자 같은 경우는요. 사람인에다가 함께 공자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윗사람한테 무엇을 갖다 바치는 건데요. 정성스럽게 바치는 행위할 때 많이 써서 이바지 음식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그 단어가 이바지가 이 이바지예요. 그래서 공급하다, 정성을 다해서 갖다 바치다, 주다라는 줄급을 쓰고요. 끌어오다, 끌어와서까지 갖다 바치는 걸 제공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걸 이바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기여도가 좀 클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발음이 어렵진 않아요. 공자가 그대로 돼서. 칠공자도 장인공이 발음을 그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자고요. 때리다가 뜻을 줘서 이게 얼마나 쉬웁니까? 칠공. 칠공에서 한 가지만 오로지 한 가지를 더 깊게 연구하는 걸 전공이라고 한다든지 공방이를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백하고 방어 공방을 이뤘다 이런 식으로 하죠. 각관자입니다. 맨 위에가 집이 아니에요. 이 한자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게 만드는 덮다예요. 그래서 사람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으뜸은 1등이 된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를 씌워줍니다. 그게 바로 왕관이고요. 어른이 됐다는 걸로 인해서 갓을 씌워줍니다. 성인식을 하는 거고요. 아무나 머리에 뭔가 쓰지 않았다고 해요. 뭔가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표시하려고 썼다고 하죠. 꾀알기 어렵습니다. 잘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꾀하다, 바라다라는 뜻인데요. 먼저 여러분 까치발이라는 거 아십니까? 뭔가 테이블 위에 있는데 잘 안다면 까치발 앞꿈치로 해서 뒤꿈치 들면서 키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그 칠지가 발 모양인데요. 그런 까치발을 하고 있는 발이래요. 그러면 식탁 위에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다. 그래서 그런 발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하고 싶다, 바라다라는 뜻이 있고요. 기업 자체가 항상 이윤을 추구하고 싶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계획 짰다, 이래서 뭔가 호프, 바라다, 멀리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까치발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시면 편하게 외울 수 있는 한자고요. 한자 발음을 굳이 따지면 그칠 지가 지금 기입 준 것 같아요. 잘 외워지지 않은 게 뜻까지도 잘 보시는데 한자가 간단한 거일수록 잘 안 외워지는 거 아시죠? 발을정 아니에요. 별이라는 말이 한자에서 장을 나오는데요. 하나만 잡아당기면 하나 줄만 잡아당기면 아래가 막 따라오는 그 중심이 되는 줄을 별이라고 해서 중심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기강이라고 해서 기본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나 중심이라는 말 할 때 별이라는 말 쓰는데 실을 잡아당겨요. 기준이 되는 실을 잡아당기면 쭉
이렇게 따라오는 거. 우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산 가운데를 잡아당기면 우산이 확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렇게 중심이 되는 줄, 기준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기가 뭐 발음은 그대로 해준 것 같고요. 기준이 된다라는 말에서 기행, 기원, 기강 뭐 이런 말 할 때 많이 쓰죠. 특히 이제 군인들이 위의 상하 관계가 정확히 잡혀야 된다서 군기를 잡다 이럴 때도 이 기를 씁니다. 기가 기운기가 아니라 이 기강기자를 쓰는 거예요. 빌기자 보시면 보일시가 들어가면 조상 신을 뜻합니다. 신에게 빌어요. 기도를 합니다. 도끼근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권력을 상징하는데요. 임금이 자기가 임금과 권력을 가졌다는 걸로 무기를 가질 때 도끼 모양을 가져서 자기 도끼를 어떤 후임한테 줬다면 자기의 권력을 그 사람한테 옮겨진다는 증표였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대에는 도끼는 권력을 상징해요. 아비부자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한 손에는 뭐 회초리 들었고 한 손에는 도끼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권력을 달라고 합니다. 참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좀 변하죠. 권력, 기도, 기원, 기복, 빈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은 기도로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종로는요, 여자에다가 또인데 이 또는 손 모양이거든요. 또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정말 노비, 노예 할 때 쓰는데요. 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이 종노는 남자종을 뜻하고요. 종비는 여자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종을 다 해야 노비고요. 여자만 하면 계집종 비를 쓰고 지금 배우시는 종노는 남자를 쓰는데 한자에서 사내 남자를 부수로 쓰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무리당자 같은 경우는 거물 흑자입니다. 집에다가 높이 이렇게 연기 올라가게끔 연기를 피우면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 해서 무리당자입니다. 정치로 요즘은 많이 쓰죠. 당론, 정당, 분당, 입당, 탈당 뭐 엄청 많습니다. 정치당자로 쓰고 있는데요. 검은 무리들 이렇게 외우시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검은 무리들 이렇게 하시면 띠대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에 보세요. 벨트 모양 한 모양을 제가 조금 그림을 갖고 왔는데 진짜 그 띠를 보시면 여기 수건건자는 옷을 상징할 거예요. 그래서 옷에 걸쳐져 있는 띠 모양이고요. 띠에 달린 장식 모양 수건입니다. 보통 가죽으로 된 띠는 혁대, 휴대전화는 우리가 옆에 지니고 다니는 전화입니다. 핸드폰이라고 많이 하시면 한자는 휴대전화죠. 어지러운 한자 보시면 이 앞에 자체가 원래 어지러울라는데 제가 실타래 꼬인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뒷부분은 세을자의 변형자입니다. 새들이 모이면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막 모입니다. 그래서 어지럽혀져 있는 새가 모이는 것처럼 어지러운 상태인데 실타래 꼬인 모습으로 어지럽다를 다시 한번 하는데 잘 보십시오. 맨 위에 이렇게 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실을 이쪽 방향으로 꽂았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한번 꼬고 그 다음 방향으로 한번 꼬면 우리가 실을 꼬면 이렇게 꼬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어지럽게 서로 꼬아놓는다는 건데 이렇게 한 묶음씩 합니다. 꼬여있는 실타래를 그린 한자라고 하네요. 꼬여있는 실타래처럼 어지러운 상태를 난인데요. 나라에서 난리가 나면 국난이고 난동 부린다고 할 때 난이 발생했다 할 때 다 난자고요. 임진왜란, 일본 외놈이 난을 일으켰어요. 언제? 임진년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중국에서 난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호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란은 다 어지럽다는 겁니다. 실타래 꼬이듯이 난장판이 된 거죠. 떠날 일자도 보시면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리 발음을 해가지고 쭉 근데 산신이라고 산에 사는 신 리자인데 얘가 자체가 그냥 떠나다도 있고요. 새라는 짐승은 지평선에 있지 않아요. 지평선에 딱 나타나서 뭔가 모이를 먹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항상 땅에서 멀어지고 날아가고 이 말을 철새들이 떠나고 이렇게 생각해서 떠날 리를 쓴대요. 리가 앞에 오면 이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별하다, 이산가족이다, 이혼하다 이럴 때 쓰는 이자예요.
발벌리도 잘 보셔야 되는데 리 발음인데 리 발음 할 건데 돌아옵니다. 뭘 신고 신발을 신고 어디다가 내 몸에 맞는 신을 신고 몸시 주검시 사람 몸 죽은 시체를 뜻하는 시자인데 몸이고요. 돌아올 때마다 꼭 신어야 되는 게 신발이죠. 그래서 신발 분실하지 않게 큰 음식점 가면 신발장에 잘 놔야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행하다, 이력서 이럴 때 쓰는 이력서도 재밌어요. 내가 밟아온 나의 역사를 글로 만드는 게 이력서니까요. 리가 앞에 오면 또 얘도 똑같이 뭐예요? 이예요. 관리리도 잘 보십시오. 리가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가 됩니다. 이걸 보시다시피 역사사를 많이 혼란스럽게 볼 수 있어요. 역사를 쓰는 그런 관리예요. 역사를 관리하는 벼슬아치 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리 그런데 이 관리 중에서 돈을 탐내고 더러운 일만 하고 있는 걸 삼가는 이게 나쁜 오리죠. 나쁜 오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쓰는 관리 우리가 보통 아전이라고 하거나 벼슬아치 리라고 하는데 사또 옆에서 도와주는 이 하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방이에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또는 관리들을 다 담당하는 최고의 높은 벼슬이 이조판서 이럴 때 아시겠죠? 관리 리가 앞에 오면 이라는 거 역사 사랑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넓을 박자 보시면 앞에다가 열십이 들어가는데 열십은 많다예요.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한자는 발음을 주겠죠. 많이 아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박사님이라고 하죠. 많이 배우면 뭐라고 합니다? 박학이라고 합니다. 나라 이름 방자는 뽕 발음이 빵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음 역할 하나 하시고요. 오른쪽에 오는 이 모양은 항상 이렇게 고르자를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연방, 합방, 나라를 뜻하는 한자예요. 예쁜 나라, 예쁜 고을, 좋은 고을들이 모여서 나라가 됩니다. 족보분은 넓을보를 익히 보고 오셨어요. 넓을보 보셨고 앞에다가 말씀만 집어넣어서 많은 것들을 넓게 적습니다. 우리 식구 이름 다 해서 족보보. 저도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갔더니 저희 집안 족보가 10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당신이 저희 족보가 다시 개정이 됐는데 니네들 이름 손주들 이름까지 다 넣으셨다. 비용을 얼마 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름 몇 개 넣는 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기부금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다 확인했는데요. 옛날에는 출가외인들은 족보에 안 넣어주잖아요. 요즘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원자 족보 많이 써있더라고요. 정말 자손이 많아서 족보, 악보 이럴 때 쓰는 보자입니다. 전복자는요 거북이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 제가 살짝만 그리면 거북이가 이렇게 있고요. 거북이 등을 이렇게 그리고 거북이 다리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 거북이 등에다가 이게 등이라는 거죠.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불을 지펴서 죽은 거북이입니다. 이 갈라지는 면을 보고 점을 쳤대요. 그래서 점 보고 드리는 돈 뭐죠? 복채입니다. 복채. 네, 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내고 다니시죠. 관청부인데요. 줄부. 그 다음에 이 작은 집은 집면 이렇게 쓰면 큰 집, 공통의 집일 때 씁니다. 큰 집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곳을 어디에 관청, 동사무소, 시청, 도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라에서 일을 맡아서면 정부가 되겠고 법을 맡으면 사법부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맡아서 혜택을 주려고 만든 부분이라는 것 취지는 정말 좋은데 우리에게 또 멀고도 먼 부분이 또 관청일 때도 있더라고요. 질부, 폐할부를 볼게요. 사람인에다가 조개패를 집어넣어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없어졌으면 인생이 패했다, 전쟁에서 졌다 또는 전쟁에서 패해서 뭐를 해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돈을. 항상 뭐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에는 많은 돈을 물게 하니까요. 그래서 부담되다 또는 이겼다, 졌다의 승부라는 한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돈이 있고 없고가 뭐 졌냐, 이겼냐 이렇게로 하는데 정말 인생에 이겼다 졌다가 돈은 아닌데 돈으로 평가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로 또 돈이 있으면 사는 게 그렇게 수월하고 잘 넘어가는 것도 사실이어서 돈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빚을 많이 짊어진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마틀사 벼슬사를 좀 보시면 사람인에다가 입구인데 제가 그림을 했어요. 입
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막 명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사람, 벼슬하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흔히 아는 한 가지 동자랑 비슷한데 한 가지 동 아닌가 아시죠? 이렇게 써야 한 가지 동자죠. 여기에 뭐가 붙어야 한 가지 동입니다. 법을 맡으면 사법부, 뭔가를 명령하는 사람, 사령관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제사 사자 보시면 이것도 잘 보시라고 뒤에 있는 한자가 뱀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제사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 고사, 차 같은 거 많이 사고 고사 많이 짓죠. 가들스는요 너무 쉬워요. 사람을 사방에다가 이 사람을 다 가둬놓은 거죠. 그래서 가들스, 그래서 죄수 이럴 때 쓰고 수이 탈옥수 하는데 이 탈옥수 하니까 한자를 재미있게 만든 엽기 한자라는 한자에서 저도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이 탈옥수라는 그 글씨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끼워놔. 아니면 완전히 사람이 밖으로 나와버렸어. 그럼 이게 탈옥수래요. 이런 자는 없죠. 불인력자 보시면 자축거리처럼 제가 단일행자에서 한쪽만 온 겁니다. 걸어간다는 뜻이고요. 창은 무기니까 어떤 무기 들고 일을 하는 겁니다. 복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때우는 역이라는 그 국가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데 군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역, 배역, 역할 할 때 일을 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역할이라는 말은 내가 해야 되는 직무를 나눠서 한다는 뜻이죠. 끌련자는 저번 시간에 조정정이랑 비슷하다고 조심하라고 했죠. 조정정은 이렇게 막길 임자를 써서 짊어질 임자에 읽었으면 조정정이고, 늘을 연자는 그칠지 비슷하게 발 모양을 집어넣습니다. 발이에요, 발. 그래서 발을 질질 끌고 다녀요. 한자에서 여기다 점 찍은 책받침은 빨리 가지만 점이 없는 얘는 천천히라는 뜻을 갖거든요. 천천히, 느릿느릿. 그래서 연장전이라든지 연기한다든지 뭔가 기간을 늘려버리는 천천히 한다는, 발을 질질 끌고 한다는, 빨리빨리 움직이면 좋겠는데 질질 끌면서 행동을 느리게 하면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화나죠. 욕될 욕자인데요. 마디촌자가 여기에서는 손을 상징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때를 놓쳤다고, 별진이 때도 되잖아요. 농사 때를 잃었다고, 씨를 심어야 되는데 못 심었다고 막 벌 주고 욕하고, 농사철 안 지났다고 이렇게 꾸중하는 걸 욕될. 근데 뭐 주인들이 노비들 농사 때 언제 씨 심어야 되는데 못 심었다고 충분히 뭐 이렇게 꾸지람할 수 있죠. 그래서 욕설, 치욕. 우리 욕할 때 욕쟁이 할머니 욕자예요. 휘장장은 수건을 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씻고 나서 하는 그런 수건이 아니라 정말 큰 천을 뜻해요. 텐트 칠 때처럼 큰 장막이야, 장막.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천. 그래서 긴 장, 큰 휘장을 뜻하고요. 일기장이라든지 장막이라, 일기장은 아마 크게 그 테두리를 쳤다고 해서 이렇게 둘러놨다고 해서 쓰는 것 같고, 진짜는 장막이죠, 장막. 큰, 뭐 군대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짓는 그런 걸 장막. 밑자자는 근본 자자가 그대로 발음해주고요. 집 바닥이라는 뜻이고요. 집 바닥, 그 바닥에 있는 그 근본 끝에 있는 힘, 저력 또는 저변이라는 말은 밑변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그 깔려 있는 거,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서 쓸 때도 쓰죠. 길쌈적 공적은 실사가 실을 만드는 작업을 길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가로줄 시실 날씨를 계속해야 하나 되는 것처럼 책임지고 하다 보면 큰 업적이 되더라 해서 공적적이라고 해서 성적이나 업적할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점칠점은 아까 봤던 전복인데요. 점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입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입으로 잘 얘기해주고 그 점이 계속 맞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점 보러 오겠죠?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가게도 하나 차리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크게 집어물 쓰면 가게점이 되는 거예요. 차지하다는 뜻으로서 독점이나 점건데요. 또 어느 책 보면 입구를 땅이라고 봐서 여긴 내 땅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내가 차지했다 이렇게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건널제, 구제할제는 뒤에 있는 한자가 그대로 제자고요. 제자, 물을 건너가는 건데 어려운 사람이 물 밖에 이렇게 물에 빠졌으면 거기서 건져줍니다. 그래서 건져주다라는, 구제해주다라는, 구해주다라는 제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주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의 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우리가 경제라고 하죠. 경세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한자고요. 구제가 방금 그런 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다로 해석하면 정말 쉽습니다. 조상할조라는 말은 이렇게도 쓰는데요. 보통 이렇게 지금 크게 쓴 이 활궁에다가 화살촉 모양으로 하는데, 고대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장례 매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돈을 가져가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활을 들고 가서 야외에서, 야상 들판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 피냄새나 이런 것을 막 먹고 싶어서 다가올 때 상례를 치를 동안에 이렇게 동물들을 쫓아주려고 이렇게 무기가 필요했다고 하네요. 어느 책 보니까. 그래서 조상할 때, 초상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위문하러 갈 때 꼭 이렇게 가지고 갔대요. 활을. 그래서 활과 화살촉을 가져가서 상례를 치른다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상례를 도와준다라는 말로 이 조자를 쓰면서 근조나 조의 이럴 때 쓰는 한자라고 하네요. 기둥주는 나무 중에서 주인이 되는 나무, 아주 중심이 되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 사주팔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점을 볼 때 꼭 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4가지 기둥을 꼭 얘기하죠. 연월일시를 해야 우리의 이제 쫙 이게 나오죠. 그래서 기둥, 사람이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몇 시에 태어난 이렇게 할 때 쓰는 걸 사주라고 합니다. 두루주를 보시면 쓸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쓸용에다가 입이 추가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입을 두루두루 좋게 좋게 사용하다라고 해서 두루두루라는 뜻을 쓰는데요. 또 어떤 책 보면 모양이 좀 밭점처럼 생겼잖아요. 밭 주변을 두루두루 이렇게 두루두루 그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밭 주변 땅을 또 그렸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입을 두루두루 쓰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부쓰거든요. 그래서 주변, 주의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좋겠고요. 늘어놓을 진자와 좀 이따가 배우실 진칠진자를 같이 보시는데, 자, 엄청 한자가 비슷해요. 수레차를 옆에다 쓰면 또 다른 한자가 되거든요. 이건 진칠진이고, 지금 배우시는 건 늘어놓을 진인데 외우기 쉽습니다. 언덕은 똑같고 동력동이죠. 동쪽에 늘어놓다. 그래서 배열하고 진열하고 진술하다 늘어놓는 겁니다. 근데 차를 하면 전쟁할 때 전차를 어디다 어떻게 진영을 짜야겠구나 해서 진을 치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보배 진자는 구수록자가 왼쪽으로 오면 점 쓰지 않아요. 뒤에 있는 한자는 머리털 진자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보배같이 예뻐요. 머릿결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 옛날에는 돈 없으면 여자가 머리 잘라서 팔기도 했잖아요. 산해진미 아주 보석 같은 머릿결입니다. 여기에서 귀하다는 거, 산과 바다에서 귀한 맛들을 산해진미, 귀한 것들을 진귀하다 이럴 때 쓰는 진짜죠. 저는 이 보배진을 옛날에 이렇게 소주병에서 봤네요. 진로할 때. 자, 그다음 진압할진 볼게요. 진압하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진정시킨다는 뜻인데요. 참진자가 발음을 준 것 같고 쇠금을 무기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기를 들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것을 내가 진압하는 겁니다. 만약에 불이 났다면 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통증이 있다면 그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못하게끔 진정시키고 눌러버려서 더 이상은 안 되게 하는 것들인데, 그때 사용하는 무기 쇠금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진칠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늘어놓을 진하고 정말 같이 보시면 돼요. 수레를 잘 배치해서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진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퇴진하다, 진영이다. 특히 우리 배수진을 치다 이런 말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배수진이라는 게 뭐죠? 진을 원래 내 등 뒤에다가 산을 놓아야 불편하고 내가 좀 불리하면 산으로 훅 숨어야 되는데, 뒤에다가 바다를 놓게 돼요. 그럼 강을 놓으면, 배수진 물을 뒤에다 놓으면 적군이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나는 강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차 이 배치를 그렇게 하게 되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물에 빠져들니 열심히 한번 싸워보겠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는 거 배수진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진짜예요. 고집장은 창고 모양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넣는 창고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곡창, 창고. 발불차는 발조기 모양이 변했고 뒤에 있는 한자가 발음이 잔과 전인데, 여기서는 그걸 합친 뭐가 됐어요? 전이 됐어요. 그래서 창을 이렇게 작은 창을 발로 짝짝 이렇게 창을 이렇게 밟는다는 뜻이고요. 실천하다, 직접
내가 해보는 걸 할 때 쓰는 한자죠. 똑같은 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돈을 쓰고 뒤에다가 작다를 집어넣어서 돈이 없어서 작은 화살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상처난 것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돈이 없는 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민이라고 하고 돈이 많으면 귀고 없으면 천이어서 직업에 귀천이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쓰는 한자죠. 발글철은요, 꺾을 절자가 정확하게 발음을 줬습니다. 100%는 아닌데 98%는 좀 비슷하잖아요. 절이 철이 됐고요. 입고 아주 말을 잘하고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을, 이렇게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철학자 이럴 때 쓰는 철자입니다. 이름자에 철자 들어가면 많이 써요. 철이, 철수 그럴 때 쓰는 철자죠. 귀발글 총, 총명할 총을 보시면 귀가 아주 열려 있습니다. 바쁠 총. 우리가 귀가 열렸다는 건 좀 뭔가 눈치도 빠르고 듣고 나서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꾸중 안 듣게끔 딱딱 하는 걸 좀 총명하다고 하지 않나요? 귀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가만히 있고 행동도 안 하고 그러면 엄청 힘들죠. 그래서 귀가 빠릇빠릇하게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좀 총명하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귀발글 총, 귀가 밝으면 우리가 똑똑하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실천까지 옮겨가니까요. 싸울 축자는요, 찾아보면 정말 특이한데요. 이게 악기, 대나무 악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것 자체 그냥 축자예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새로 지면 신축이고 건물을 지면 건축이 되겠지요. 헤아릴 책을 보시면 물수를 집어넣고 뒤에다가 법칙치기 발음을 해서 물을 얼만큼 내렸는지, 비가 내렸는지 측량하는 거 측우기 할 때 쓰는 측자죠. 측량, 측정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둘치는요, 고들찍자 발음을 꼭 하고 싶어서 발음 역할로 조심하셔야 되고, 위에 있는 한자는 눈목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물로 썼습니다. 새를 잡듯이, 물고기를 잡듯이 뭔가 잡으려면 많이 있는 곳에 그물을 놓습니다. 그물을 놓다, 바르게 놓다, 두다 해서 설치하다, 위치에 두었다 이런 말을 쓰는 한자죠. 끝나갑니다. 침날 침은 사람이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 자체가 원래 침이에요.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침략했다, 침입했다 이렇게 하는 한자입니다. 탄식갈탄은 앞에 있는 노란 진흙근 하품음인데요. 노란 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건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품만 나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럴 때 쓰는 한자예요. 한탄하다. 탑탑자는요, 흑토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가 답 발음이 탑됐는데요. 이제 뭐 이 답자가 발음이 안 된다면 흑토에다가 풀초에다가 합할합자니까 흙을 합해서 쌓아 올려서 뭘 만들어요? 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철로 만들면 철탑, 부처님으로 만들면 불탑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싸울 토자는요, 싸우다라는 부수에다가 여기 세워져. 서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냐 다투고 있다는 뜻인데요. 위에 문문자처럼 문문 아니에요. 왕으로 누굴 세울 것이냐, 왕 두 명이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을 포는요, 물가포하고 분위기 비슷하죠. 손수만 집어넣어서 잡다고. 물수변 들어가면 물가포죠. 쉽죠? 진짜로 발음이 포 발음을 그대로 해줘서 괜찮아요. 터질 폭자는 뭐가 터지고 있습니까? 불이 터집니다. 터질 폭. 그래서 폭발, 폭풍 이럴 때 쓰고 폭죽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입을 피는요, 앞에 있는 한자가 오드입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내 살가죽 위에 입었습니다. 옷을 입단데 입기도 하고 덮기도 합니다. 이불도 됩니다. 또는 피해를 입히다 라는 뜻으로 뭔가를 입다를 수동형으로 입히다 이런 뜻으로도 쓰기 때문에 피동형 할 때 쓰는 피자입니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다, 피살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해를 당하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피금은 여기서는 옷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RP 그러면 임금님이 도망갑니다. 뛰어가다라는 부수 들어갔죠? 도망가다 그러면 피신하다고요. 더위를 피해서 도망가면 피서가는 거죠. 결을 항자를 볼게요. 손수에 변형자 들어가고 뒤에 있는 한자 발음했습니다. 이제 다 보이시죠? 어떻게 하는지. 자, 손으로 대항하다, 항쟁하다. 자,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되는 한자가 나왔습니다. 누리를 향하고 바로 이제 그다음 한자에서 형통할 형자를 배울 건데요. 오늘 진칠진하고 늘어놓을 진이 혼동되듯이 얘도 혼동되는데요. 자, 아들자가 있으면 아들로 자녀로 행복을 누리다고 마칠 요자를 집어넣으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끝냈더니 형통하다. 위에 있는 한자는 높을 것처럼 보는데 제사를 지내는 그런 누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각에서 장자로 인해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더니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향유하다, 향락하다, 누린다인데요. 여기다가 그 제사를 잘 마쳤더니 아유 양이 일이 줄줄줄줄 잘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제사라고 얘기하는 건 이 높을 것자가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라고 팔각정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칠료를 했더니 마쳤더니 형통하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마쳤더니 한자가 좀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사형통 할 때는 아들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미우출 해자인데요. 마음으로 매번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후회하는데 비슷한 한자 중에 물수를 쓰면 이건 바다 해자가 되죠.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후회입니다. 해 발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르게 회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